갑자기 당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제식하는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 사람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당신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더군요. 맨날 늦게 집에 와서 무례하고 그게 다 짐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과 피로 그리고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정말 똑똑하고 아름다운 소녀입니다. 이 남자들은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앤드리어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친구는 일상생활의 회색에서 벗어나기 위해 카페에서 만났지만 필연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시카에게 아기를 갖는 게 어때요? 적어도 아버지가 되면 더글라스가 정신을 차리게 될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7년 동안 함께한 아이를 원하지 않는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의 유일한 대답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한 달 동안 별도의 침실에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질문은 확실히 닥쳤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면서 안드레아는 자신의 가족 생활이 이렇게 씁쓸해졌다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커피 그녀는 둘 다 17살이었을 때 더글러스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긴축하게 키웠고 그녀의 출구는 그녀가 배우러 갔던 음악 수업이었습니다. 플루트 선생님은 그녀의 멋진 미래를 예언했지만 앤드리어는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수업 분위기를 좋아했고 그녀와 함께 연습했던 소년 위렴은 그녀가 음악 수업이나 쾌활한 잡담을 더 좋아하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누는 대화 윌리엄은 안드레아보다 1살 어렸어요. 그는 조금 서툴렀고 안경도 썼기 때문에 어제 체육 수업에서 반 친구들 사이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밧줄을 올라야 했고 더 일찍 잔디를 깎았습니다. 이웃집 잔디밭에 물집이 생겨서 1미터도 올라갈 수 없었어요. 모두들 너무 크게 웃고 있었어요. 윌리엄이 어느 날 당신을 비웃는 사람들은 천박한 사람들이라고 코웃음을 쳤다고. 안드레아, 요즘 세상에는 똑똑하고 지식이 풍부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당신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이 했던 컴퓨터 공학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고 미래의 컴퓨터 앤드리어는 자신 있게 당신의 지원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렴은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발렌타인데이에 앤드리어는 여자친구가 보낸 하트 모양 카드 중에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위렴은 자신의 카드가 마음에 드는지 물었고 즉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앤드리어는 그를 자세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이것이 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에게 감사를 표했으며 충동적으로 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카드도 안 주고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깨를 으쓱하고 안드레아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윌리엄은 마치 그녀를 위해 어떤 일이라도 할 준비가 된 것처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더 발전했지만 더글러스는 회오리 바람처럼 안드레아의 제한된 삶에 돌진했습니다. 이른 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윌리엄은 독감에 걸렸고 안드레아가 그녀를 감염시키지 않기 위해 그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안드레아는 혼자 음악 수업에 가야 했습니다. 유난히 지루하고 심지어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는 길은 버려진 건설 현장을 따라 있었고 하루 중 어두운 시간이 되면 평소의 폐허는 불길한 그림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소녀는 갑자기 그녀 앞에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걸어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뻔뻔스러운 어조로 몇이냐고 물으니 너무 떨려서 시계도 안 보일 정도였다. 8시 반이다. 그녀는 그 남자가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닥치는 대로 말했다. 여자들은 위험하다. 이때 그는 웃으며 안드레아가 도망치려 했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며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 남자는 도와주려는 듯 그녀의 팔을 잡았고 안드레아는 필사적으로 도움을 청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어둠 속에서 첫 번째 남자는 즉시 눈에 띄게 움츠러들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겁에 질린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아, 그 미친 여자는 땅에 조금 앉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돕고 싶었고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마도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당신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처리해라. 낯선 사람과 첫 번째 남자가 즉시 사라졌다. 낯선 사람이 안드레아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고 그녀가 안전하다고 말하며 집까지 걸어가겠다고 제안했다. 안드레아는 어둠에 빠져 익사하는 길을 바라보며 동의했다. 그들이 조명이 켜진 거리로 나왔을 때 앤드리어는 더글러스가 파티를 열고 스포츠 바이크 경주를 하는 지역의 매력남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위렴이 앤드리어의 새 남자친구에 대한 소문을 회복했을 때 그는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순히 음악 학교에 가지 않고 일반적으로 3년 후 부모님과 함께 다른 학군으로 이사했습니다. 앤드리어와 더글러스는 그녀의 어머니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고 더글라스가 미래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단지 재미만 좋아했으며 젊은 부부가 어떻게 살 것인지 심각하게 걱정했습니다. 그 여자는 딸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그녀와 더글라스가 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앤드리어는 자라면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얼마나 옳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남편은 더 책임감을 가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토바이와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상한 직업을 얻었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심지어 비서로 일하는 앤드리어도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더글러스에게 이치에 맞는 말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전거를 다루는 것이 내 직업이거든요. 몇 가지 때문에 내 재능을 땅에 묻기를 정말로 원하시나요? 추가 비용은 더글러스가 다투는 동안 분개했고 앤드리어는 남편에 대해 미안함을 느끼고 계속해서 그를 사랑했지만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그녀의 감정을 짓밟고 있었고 최근 앤드리어는 그가 자신이 설득하려고 한 다른 여성과 사랑에 빠졌다고 느꼈습니다. 본인은 그게 단지 환상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친구 제시카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안녕 자기. 서 계시면 앉아요. 방금 당신 남편이 옷을 차려입은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그들을 따라갔고 그들은 호텔로 사라졌어요. 앤드리어는 그녀의 친구가 단순히 더글러스를 비슷한 승리의 누군가로 착각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택시를 몰았습니다. 제시커는 호텔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교묘하게 그 방의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두 사람은 물러났고 그녀는 더 레치드 남편을 폭로할 것을 예상하여 거의 뛰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시커는 문을 두드렸고 앤드리어는 문 뒤에서 남편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실수였기를 바라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방해하지 마세요. 더글라스가 문을 열고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은 채 그의 아내를 놀라울 정도로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없습니까? 안드레아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반쯤 벗은 여자를 보더니 남편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뺨을 때리고 방에서 뛰쳐나간 제시카는 아래층 친구를 따라잡았어. 넌 옳은 일을 했어. 그게 그가 원하면 울거나 소리쳐야 하지만 혼자만 말하지 마. 술 한잔 하자고. 안드레아는 조용히 친구들은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갔다. 술집에서 와인 2잔을 마신 후 앤드리어는 울면서 더글러스가 자신의 인생을 망쳤기 때문에 더글러스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말했습니다. 제시커는 앤드리어에게 코냑을 대접한 후 그녀를 노래방으로 끌고 갔고 슬픈 생각은 이미 자정에 앤드리어의 머리에서 거의 완전히 떠났습니다. 소녀들은 계속 나갔습니다. 거리 안드레아는 택시를 부르고 싶었지만 오랫동안 가방에서 휴대폰을 찾을 수 없었고 제시카는 행운을 빌어 차를 타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처럼 예쁜 소녀들을 위한 호의를 거부할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운전을 하고 멈춘 사람들은 아늑한 장소에서 저녁을 계속하도록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갑자기 검은색 SUV가 그들 옆에 세워졌고 창문이 내려갔고 안드레아는 몇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친숙한 윌리엄의 얼굴을 놀라서 쳐다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입니까? 그 남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봐야 해요. 제시카는 집에 가야 해요. 안드레아는 나처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그녀는 희미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친구가 제시카에게 궁금해서 묻자 오랜 친구가 안드레아를 위해 윌리엄에게 대답했습니다. 제시카 뒷좌석에 뛰어올라 조용해졌습니다. 안드레아는 윌리엄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이 운전하는 동안 그녀는 윌리엄을 곁눈질할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가 오늘날 얼마나 남자답고 존경스러워졌는지를 언급하면서 어렸을 때 그를 비웃었던 소녀들 중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는 무관심하게 제시카의 진입로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안드레아에게 윙크하며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 데려다 줄까요? 남자는 확신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안드레아는 고개를 저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요? 윌리엄 안드레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술을 마시거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녀는 갑자기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은 차에서 내려 근처 공원의 골목을 헤매고 있었고 앤드리어는 윌리엄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입니다. 나 내일 이혼 신청하는데 오늘 만나서 다행이야. 그때 너를 떠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었어. 아니, 내 잘못이야. 윌리엄이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포기했을 때 너를 위해 싸웠어야 했어. 그래야 했어. 고마워요. 당신은 나를 믿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지원이 없었다면 나는 아무데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내 결혼 생활은 당신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혼 직전입니다. 아내의 마음은 쇼핑과 여행뿐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었다면 우리는 낯선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안드레아가 그의 눈을 바라보았으니 적어도 오늘은 나를 지켜주세요. 그들은 윌리엄이 아내와 떨어져 있고 싶었을 때 그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갔습니다. 안드레아는 아침에 자신이 더글라스를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드레아는 부끄러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윌리엄은 쾌활하게 그녀의 볼에 키스하고 아침 식사가 거의 준비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소심하게 의자에 앉았고 윌리엄은 무엇이 문제인지 신중하게 선택했는지 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어젯밤에 그에게 했던 말과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윌리엄은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접시에 포크를 던졌습니다. 안드레아, 난 당신이 필요해요. 나는 오늘 나와 결혼해 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결혼한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죠. 나도. 아직 안드레아는 이해할 수 없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한 존재이고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이혼 신청을 하고 있고 당신도 몇 달 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워질 거예요. 안드레아는 윌리엄을 안고 아침 식사 후에 결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안드레아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안드레아는 바람을 피우는 남편에게 즉시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원하는 만큼 여주인과 외출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워진 더글러스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안드레아는 그를 끝내지 못하게 하고 그의 얼굴에 문을 쾅 닫으며 침실로 사라졌습니다. 그 후 며칠이 지나 윌리엄의 전화를 기다리며 전화가 조용해지자 안드레아는 자신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신을 윌리엄의 아내라고 소개한 한 여성이 전화를 받고 안드레아가 모든 질문을 그녀와 상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녀는 즉시 뭔가 나쁜 것을 감지하고 물었고 그는 사고를 당했고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는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의사들은 윌리엄의 아내가 무관심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말했고 앤드리어는 30분 만에 겁에 질려 그녀와 제시커는 이미 병원에 있었지만 그녀는 윌리엄에게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윌리엄에게 갈 수 없었습니다. 제시커는 친구를 진정시키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윌리엄은 깨어나 회복했고 앤드리어 자신은 다른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앤드리어는 집에 가서 물건을 싸고 어머니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윌리엄이 임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정시에 태어났고 앤드리어는 그녀는 사랑하는 안드레아를 기억하며 그에게 윌리엄이라는 이름을 지어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어느 날 그녀는 아들과 함께 산책을 하러 공원에 갔습니다. 그 소녀는 비둘기를 쫓으며 달리고 있었다. 안드레아는 아이가 넘어질까 두려워 아이에게 경고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남자의 품에 안겨졌습니다. 안드레아는 그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윌리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예, 신의 뜻으로 그가 침착하게 말하도록 도와주세요. 반년 전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내와 이혼하고 기적적으로 당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친구 제시카의 주소가 기억났는데 그녀가 당신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알려줬으니 화내지 마세요. 그녀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은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조용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너무 늦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여전히 내 아내가 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윌리엄이 물었기를 바랍니다. 응, 안드레아는 행복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을 보러 가요. 윌리엄이 소년에게 물었습니다.